NLP 통합변화 시스템.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조금 기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NLP 첫 만남 훈련. 우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첫 만남 심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첫 만남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첫 만남 심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첫 만남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그 밑에 쭉 나와 있지만 그 첫 만남 훈련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 세 번째는 일치성적 진정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우리는 굳이 가에 의해서 각색을 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자아 실현 경향성이 올라옵니다. 자아 실현 경향성. 이 자아 실현 경향성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올라온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야생동물 야생에 풀어주면은 야생동물은 아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면은 물고기 잘 헤엄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인간을 이 사랑이 깃든 첫 만남 심리 가족 안에 풀어놓으면은 인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치유 변화가 일어나고요.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자랐죠? 사랑의 첫 만남 환경에 자랐습니까? 아니면 경쟁의 문화, 어떤 억압의 문화, 어떤 꼬질함이나 어떤 구속의 문화에서 자랐나요? 우리는 특히 반공 세대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60년, 70년대 보릿고개 시절. 그리고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막 몽둥이 가지고 얼차려 주고 때리고, 그죠? 우리 말죽거리 자목사 영화 보면은 뭐 아주 그 옛날에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착순 시키고 막 이러면서 싸움질하고. 이게 뭡니까? 억압이죠, 억압.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서울대를 보내고 했지만은, 근데 그게 진정한 교육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은 이렇게 억압적인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은 바로 사랑이 깃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소심한 성격이나 뭐 또는 인간관계 안 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해병대를 보내요. 해병대. 해병대를 갔다 오면은 성격이 개조가 돼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해병대를 갔다 와서 절대 성격 개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억압된 분위기에서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모든 학습과 변화와 이 뭐 행동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편안하고 자 사랑이 깃든 문화를 만들어줄까에 초점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 또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처음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대접을 해줘요. 아주 편안하게. 처음 만났지만 10년 전부터 만나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가장 잘하는 상담사라면은 처음 누군가 왔어. 10년 전부터 만나온 것처럼 편안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제일 딱 목표를 두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누가 오더니가 나는 첫 번째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가 부담을 주거나 어색함을 주거나 근위적인 그런 억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마음이 다친다는 얘기예요. 자, 마음은 어디에서 열리느냐? 편안한 분위기에서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바로 이제 이 첫 만남 심리가족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 뭐 아주 쉬워요. 자, 마음 안에 평가 판단의 잣대가 없애버리고요. 그냥 평가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무조건적인 긍정 존중. 자, 눈빛에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그리고 자 목소리에 사랑의 뜻을 담아서 좀 상큼하고 좀 밝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고 리액션. 아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니 미소 지으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면은 그냥 오셨어요 아니라 자 무슨 발로 뛰어나가서 반기는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떤 친숙한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관의 잣대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심판관이 되면 안 돼. 심판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심판관은 저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예? 이런 사람들, 또 교회 목사들, 이런 분들이 심판관을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에서는 심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관의 모든 잣대를 내려놓고, 자,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어.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래야만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면은 내담자는 당연히 자 내면과 외면의 일치가 되고 질서성이 일어나죠. 굳이 자기를 받아주겠다는데 마음을 감출 이유가 뭐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가 있고 진화가 있거든요. 가는 뭐뭐 인척하는 모습, 인척, 이미지 관리하고 포장을 하는 모습. 이제 진화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이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바로 웅덩이에 고여 있는 이 물이 흘러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가에 의해서 진화가 오랫동안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 못하고 참고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데도 화도 내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억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물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제 그 감춰져 있던 마음을 들춰내는 거죠. 편안하게 이야기하게끔.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물이 그렇게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 100% 수용, 존중,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자, 중요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누구라고 우리는 비유할 수 있냐면은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해서 바로 앤 슬리반 스님이에요. 앤 슬리반. 헬렌 킬러에게만 앤 슬리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앤 슬리반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NLP를 훈련시킨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앤 슬리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저도 힘들어요 사실. 자, 사실 힘들지만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한테 한 앤 슬리반이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것만 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21세기의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군가가 채워줄 때 이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을 때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진짜 자살하는 사람 생기죠. 저는 최신실이가 자살한 것도 바로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 한 사람 있으면 왜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숙희 이사님이 이제 밥상이 있는 책방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세요. 밥상이 있는 책방이 어떤 거냐면 다른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수 내가 밥을 정성스럽게 지었어. 내 남자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그분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필요한 상담을 하고 또 치유를 도와주고 또 그게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힘을 주는 코칭을 해주고 멋지지 않아요? 그 대답자들 조금 뭔가 공부할 때는 엄마 밥이 막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구수한 자연스럽게 좋네요.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우 네. 저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정말 이제 그 책상에 있는 밥상 그러면서 책상에 또 있는 밥상. 밥상이 밥상 있는 책방이에요. 책방.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니까.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온전히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줄 때 그 밥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만 해도 이미 치유가 돼. 그쵸. 그만 치유가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NLP 세면과 같은 치유 기법도 치유도 해주고 또 코칭을 해주고 그럼 참만남 친밀가족 같은 또 이 관계 형성도 해주는 거죠. 좋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분이?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한옥에 뭐 아담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인간은 만남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런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저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요.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높다고 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단지 NLP에 치면 뭐 치료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해요. 이거 이제 돈도 물론 많이 벌 수 있어. 그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업종보다 저는 NLP 최면 치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이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을 뛰어넘어서 이미 사명을 실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LP 최면 치료는 바로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그냥 돈을 따라옵니다. 실제 저렇게 했을 때 보세요. 저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어. 밥 한 상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상담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그분이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분이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상담료를 얼마나 낼까요? 과연 만원, 2만원, 10만원 내고 끝날까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 그분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분은 그냥 돈 1억이라도 내주는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저기 밥값을 정해놓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NLP 최면 치료가 중요한데요. NLP 최면 치료. 자, NLP 최면은 계속 이제 우리가 이번 뭐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지만은 왜 최면 NLP가 결합되어야 되느냐, 이걸 좀 얘기해야 됩니다. 교재가 5페이지. 자, 최면 상태가 되어야만 무의식 잠재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고 있느냐. 녹음하세요. 제가 녹음 파일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무의식 차원의 치료냐, 의식 차원의 치료냐, 이걸 봐야 돼요. 최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최면은 바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트랜스를 만들기 때문에, 트랜스. 자, 그럼 제가 한번 짜볼게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빙의, 뭐 발표 불안증, 대인공포증, 이런 것들은 의식 차원의 문제일까요? 무의식 차원의 문제일까요? 무의식 차원의 문제죠. 무의식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무의식 차원이라면은 무의식 차원의 이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의식 차원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좀 되고 편안하지만 또 상담이 끝나고 나면 과거로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해결되느냐?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약을 먹으면 그냥 호르몬 분비를 좀 조절해가지고 그 순간에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는 있죠. 그러면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잠재의식 차원에 각인되어 있는, 각인이라는 건 새겨져 있는 그 패턴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패턴 인터럽션, 패턴 깨트리기를 해야 된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 흘리잖아요. 처음에는 종을 울리면서 밥을 주니까 침이 나왔어. 자, 종소리 밥을 같이 주니까 침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고 종만 치는데 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의 패턴이죠, 패턴. 그러면 이제 이 개가 침을 안 흘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패턴을 깨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이렇게 깨트리는 건 불가능해요. 개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안 되거든요. 개는 프로그래밍에 반응할 줄 알지만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과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도 개처럼 프로그래밍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프로그래밍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장점이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상상하는 기능이 있어요. 상상.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요. 개는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데, 상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최면 상태에서 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최면을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정신이 없는 상태냐, 뭐 조종당한 상태냐, 뭐 나도 모르게 과거에 힘든 걸 들추어내야 되느냐, 뭐 온갖 이런 부정적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에 막 그 최면사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아, 최면은 저런 게 아닐까? 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과거를 들춰내고 창피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최면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내가 의지가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는 최면은 전체 100이라면 100 중에 한 10% 드라마틱한 모습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최면에 아주 잘 걸리는 사람만 선별했어. 쉽게 말하면은 쉽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눈물도 빨리 내려 흘리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만 선별해서 그것도 연습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면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체면을 바라는 저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왜 방송처럼 체면이 안 걸리죠? 저는 왜 체면이 안 걸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하고 우리가 임상 체면을 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는 쇼 체면이고 무대 체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때 10명 중에 한 2명은 방송처럼 이렇게 체면을 잘 그릴 수가 있으세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눈물 돌리고 이런 분들이 한 2명. 그 다음에 한 7명 정도는 있잖아요. 7명 정도는 중간 정도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한두 명 정도는 체면에 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체면 치료를 하는 거하고 체면에 잘 걸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체면 치료를 하는 거하고 체면에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자, 모든 사람은 이미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사람은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다.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다. 그럼 체면이 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해요. 체면은 몰입되는 것, 집중하는 것, 집착되어 있는 것, 하나하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지금 이대로가 편안한 것, 이게 다 체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몰입, 집중, 집착, 이대로가 좋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어디에 몰입했는지 봐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에 몰입됐고, 책 읽는 좋아하면 책 읽는 데 몰입됐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몰입됐고, 강의가 좀 강의에 몰입되고, TV 드라마가 좀 TV에 몰입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다 체면이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기분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편안한 기분.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편안한 기분. 소파에 기대어서 막 커피 한잔 할 때 편안한 기분. 밤에 잠들기 직전에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편안한 기분 많이 느껴보셨죠? 네. 이게 다 체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체면 속에 많이 빠져 있었네, 그죠? 체면 속에 이미 살고 있었네. 우리 임상 체면은 바로 그런 걸 다 활용한다, 이 말. 근데 빠져 있는 데 있잖아요. 좋은 곳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곳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힘들었던 일에 집착돼 있고, 과거에 상처받은 일에 사건에 집착돼 있고, 두려운 일에 집착돼 있고,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집착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라는 건 뭐예요? 문제도 체면이네요. 예. 예, 문제도 체면이에요. 문제. 근데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목표나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에 더 집중돼 있어. 그럼 꿈, 목표, 비전, 가치 이런 것도 또 체면이 되겠네,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길은 뭐냐를 생각이 돼요. 부정적인 체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부정적인 체면에 벗어나게 도와주면서 긍정적인 체면에 걸리게끔 도와주고, 부정적인 체면에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긍정적인 체면에 걸리게끔 도와주고. 즉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라는 체면에 빠져나오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빠져들게끔 도와준다. 그게 체면이에요. 딴 게 아니고. 임상 체면은 그런 겁니다. 임상 체면은 문제에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체면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돌아서 이야기한다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체면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체면에 걸려 있으니까 다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문제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는 체면에 빠져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체면 걸리고 안 걸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NLP를 왜 결합시키냐면, NLP도 이제 뭐 체면에 좋은 요소를 갖고 있지만은 NLP는 뒤에 오기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NLP라는 것은 체면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게슈탈트 심리치료, 가족치료 이런 게 통합이 되면서 NLP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체면치료, 게슈탈트 심리치료, 가족치료, 이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NLP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NLP가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모든 심리치료의 좋은 어떤 장점들, 모든 장점들을 NLP가 다 통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체면에 걸리는 것도 치료와 효과가 큰데 이제 모든 심리치료법들이 NLP에 다 통합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증을 치료하고, 공포증을 치료하고, 불면증을 치료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우고. 자, 이 치료법의 그 총집대성이 그냥 NLP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당연히 심리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명명을 NLP 체면치료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NLP와 P만 다루면은 체면적인 좋은 점은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전색이라든지 비기라든지 영적인 치유. 근데 체면만 또 강조하다 보면은 NLP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NLP와 체면이 같이 통합이 되어버리면은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해서 이 치료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없어. 모든 것들 다 거의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료사로서의 자질, 분량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활용하면 이제 실패 프로그램, 공포증, 뭐 우울증, 불안증, 분노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 프로그래밍에 자부심, 자신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건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바로 의식 척도, 의식 기도를 우리가 올려주는 건데요. 교재에는 빠져 있는 건데 참고하세요. 왜 의식 지도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 대상은 전부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200 이하. 자, 우선 수준을 볼게요. 200 이하 보면 자만, 분노, 욕망, 두려움, 슬픔, 무감각, 제의식, 수치심. 감정으로 보면은 경멸, 정오, 갈망, 불안, 후회, 절망감, 책임전가, 불효감. 또 이제 삶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자기 본의적, 적대적 실망, 두려움, 비극, 절망, 악함. 근데 이 200 이하는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NLP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 200 이하의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200 이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200 이상을 볼게요. 자, 중립, 자발적 의지, 수용, 이성, 사랑, 기쁨. 자, 감정을 보면 신뢰, 낙관, 용서, 이해, 존경, 고요함. 삶에 대한 관점, 만족, 희망적, 조화로움, 의미 있는 따뜻함, 충만함. 자, 200 이하가 80%, 200 이상이 20%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80% 사람들은 200 이하입니다. 그럼 우리 내담자들은 200 이하가 많을까요? 200 이상이 많을까요? 200 이하가 많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영적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생이나 비기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200 이하에 있는 이 80%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죠. 천국까지 이야기 좀 미안. 천국을 못 간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근데 NLP를 통해서 자, 200 이하를 200 이상으로 끌어올려준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천국행 티켓을 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650번을 환생을 하는데, 환생을 믿거나 안 믿고 관계없어요. 100년을 살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의식이 얼마인지 아세요? 천중에 5에 5. 100년을 살면서 우리가 5 정도로 올릴 수가 있다고. 5 정도요? 네. 100년을 살면서 올라가는 의식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럼 수준한. 예, 그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망치를 띵 맞아야 웃겨. 몇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 만나보세요. 10년, 20년, 20년 지금이 다 똑같을 거예요. 혹 그렇게 막 바뀐 사람 봤습니까? 쟤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저기 공존경스러워,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큰 수술, 암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는 비슷해지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NLP 훈련을 시켜보니까요, 한 150이나 125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짧은 한 1년 이내에 350, 4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의식이.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소에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를 이제 따져보면 돼요. 자, 원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회피, 두려움, 뭐 어떤 슬픔, 답답 이런 쪽에 모든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 자, 치료를 받고 NLP 훈련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이 막 수용, 용서, 초월이 되고요, 이성, 이해, 추상,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저는 많이 봐요. 그럼 이 NLP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환생을 본다면은 거의 뭐 수십 번, 아니 100번 이상의 그 환생을 사는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뭐 제 개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멋진 일이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유대의 사이클에 스포츠탕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왜 태어납니까? 우리 의식을 가면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유대의 사이클에 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온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원수도 결국은 밑에 있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원수가 의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의식이 올라간다. 예수님이 왜 그 저기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사랑.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지구촌 의식이 확 올라간 거예요. 밑에 있는 이런 의식들 위로 쫙 올라간 거예요. 저는 지금 21세기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의식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도구가 뭐냐? 감히 저 NLP라고 하고 있습니다. NLP를 제대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NLP를 전파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레벨을 높이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박수.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거는 돈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아마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 올라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95세인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요. 슬픔과 후회와 낙담과 그리고 어떤 분노, 억울함, 공격성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거의 다. 예. 근데 이제 저는 NLP를 했잖아요. 22년 동안. 제가 NLP를 하면서 어머니를 수용하고 또 존중하고 항상 공감적으로 이야기 들어드리고 중간중간 한마디 또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금 의식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 지금. 그 용서, 초월, 뭐 이해 이 수준으로. 어머니는 근데 NLP를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단지 NLP를 하는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래서 처음에 제가 NLP 배울 때 우리 설기문 교수님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NLP를 훈련한다는 것은 위로 3대, 아래로 3대, 좌우로 3대가 좋아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NLP 통해서 당신의 의식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당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 할아버지도 올라가고 아래에 아들, 손자도 올라가고 옆에 배우자부터 사촌까지 이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22년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게 된다는 걸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NLP를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은 조금 바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에 지구적인 전 지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집단의식, 다음에 집단의식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집단의식이거든요. 다수가 똑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다수 똑같은 생각을 함으로써 그 생각이 물질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 2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서 저기 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힘이 단지 히틀러 한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겠죠. 히틀러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다수의 히틀러의 생각이 동조함, 그 독일 국민들의 힘이 쉽게 말하면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세월호가 저기 뭐 바다에 함몰되면서 많은 애들이 죽었잖아요. 세월호가 바닷물에 함몰되는 거는 그 세월호 선장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고에 둔감했던 대다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집단의식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그 우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집단의식이거든요. 그럼 사고도 집단의식이 만들어냈다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치유의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렇죠. 사랑의 의식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집단의식이 대한민국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믿음. 그래서 한 사람의 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똑같은 그 의식을 대다수 함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NLP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NLP란 이름으로 자 이렇게 사랑과 치유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 이걸 22년부터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건데 윌리엄 제임스는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죽은 이후에 1970년 중반에 이 NLP의 선구자인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드가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과학적인 방법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이제 NLP라는 거죠. 이 NLP를 통하면 우리는 두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 사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뭘 설정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재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행복, 성공, 치료, 자기개발 좀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NLP 세면 치료가 있고요.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시간선 치료, 뭐 전생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변화의 3단계는 뭐냐 멘탈 강화인데 멘탈 강화 교재는 어디 있나요? 3단계 5페이지죠. 자, 내면의 토양이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자, 멘탈이라는 것은 하나의 토양에 해당됩니다. 토양. 그리고 이제 이 스피치나 프리젠테이션, 성격, 대인관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나무에 해당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려면은 멘탈이 강화되면 됩니다. 멘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아가 강화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이거는 스피치 시간을 쭉 하는 건데 참고로 이건 하시고요. 넘어가시고 4단계로 넘어갑니다. 4단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자, 왜 스피치를 잘해야 되느냐? 자, 지금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시대죠. 맞아요? 네. 자, 지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보다 2배, 3배의 힘이 아니라 그 수천 배, 수만 배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피치의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잘 보시면요. 내 주변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대개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말을 하거나 나보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쵸?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나와 비슷하거나 비율로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스피치 수준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여든다는 이야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가 더 고급형 인간관계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생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말씀입니다. 그럼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찬반을 본다면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자,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훈련한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훈련한다. 자,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찬반한 심리 가족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 그러면서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 힘은 뭐냐면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거는 치료를 하고 자신감, 자존감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해야 돼.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훈련한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는데 동기부여 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단계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시작.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둘째,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셋째,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여러분들 NLP가 미치도록 좋습니까?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NLP가 미치도록 좋다면은 한번 해볼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NLP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좋죠. 그 사람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가족 안에 내 아들, 딸도 있지만은 이 세상 안에 내 아들, 딸 같은 존재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내 아들, 딸과 같은 그 대상들에게 NLP를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이제 뭐 자아가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관계가 안 되는 분도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정말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NLP 세면은 제대로 먹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